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자체 영상 두 번째 영상인데요. 고속도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가 4개 차로인데요. 지금 이제 좀 빨리 안 달리려면 한 3차로나 4차로 정도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4개 차로의 경우에는 1, 2차로가 거의 추월 차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달리는 차들이 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한 2차로 정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이 시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40km대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이드 미러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시내에서도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옆에 거울로 보는 차보다 같거나 빠를 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옆에 보는 차가 앞으로 오면서 커지면은 이제 그 차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제가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차가 이제 좀 뒤로 빠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면 제 차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내가 옆차보다 속도가 같거나 빠를 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깜빡이를 넣고 엑셀을 밟아줘야 돼요.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옆차가 조그맣게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만 본 거예요. 거리뿐만 아니고 이제 차선 변경할 때는 속도를 봐야 돼요. 이 차가 내가 그 차보다 같거나 빠른가, 즉 내가 이제 더 앞질러 가면서 이제 그 차가 좀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크기로 유지가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흰색 실선은 차선이 변경이 안 되죠.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꼭 원칙대로 이제 운전을 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이제 오히려 안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로, 4차로로 갈 것 같으면 한 80km 이상은 최소 돼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느리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가 뒤따라올 때 화물차 앞으로 가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왜냐면 화물차들보다 우리가 이제 같거나 빠르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경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속으로 가면 화물차가 알아서 뭐 피해가거나 하겠지 생각하는데 화물차가 졸음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보통 제한속도가 100km 내지 110km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를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km 제한이라고 해서 101km 뭐 이렇게 100km 넘었다고 해서 바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10%를 여유를 두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보면 이게 이제 속도가 정확하게 뜨죠. 뜨는데 이제 계기판의 속도는 조금 더 빠른 걸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계기판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점선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좌측 깜빡이 좌측으로 바꿀게요. 좌측 깜빡이 넣고 사이드 보고 엑셀을 밟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특히나 핸들을 제가 거의 안 꺾었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이 각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 각도는 굉장히 시내에서도 위험한 각도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 깜빡이 넣고요.
각도를 거의 안 틀어야 돼요. 이렇게 거의 한번 보세요. 비스듬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스듬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좀 이제 100m 정도는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안전거리 두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고 앞차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등에 얘가 들어왔거든요. 금방. 지금도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전거리상에서 발만 떼주시면, 즉 엑셀에서 발만 떼주시면 이제 굳이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고속도로는 보기보다는 차들이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차의 흐름을 맞춰서 안전거리를 두고 가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가끔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한 15분 내지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눈을 붙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졸음 운전은. 근데 눈 좀 붙이고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오히려 운전이 좀 잘 되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전거리는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차가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저는 즉각적으로 발을 떼줄 거예요. 그럼 거의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잘 없어요. 숙여줘. 지금 보시면 이제 계기판의 속도가 바늘이 100을 가리키고 있어요. 100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97.6이죠. 그래서 계기판이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기판을 보시는 게 좀 더 이제 그 과속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좀 우리가 계기판을 보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 속도가 오히려 높게 나오니까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구간 단속은 그 구간 내에서 속도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 제한이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 속도가 얼마냐, 그랬을 때 한 10% 봐주니까 110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 평균 속도가 다 떠요, 이제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 쉴 때 엔진이 좀 과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휴게소 들어가서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이 엔진이 식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차에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휴게소에 도착하셔가지고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는 이제 좀 파킹 상태로 이제 좀 공회전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좀 놔뒀다가 시동을 꺼주시는 게 엔진 열을 좀 식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좀 뚫렸네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 넣고, 우리 시내처럼 뭐 바로 옆차 앞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한 50m, 100m 정도 여유를 두고 엑셀을 밟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항상 시내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엑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핸들 돌리는 양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넣고, 자 보세요. 핸들을 많이 꺾는 게 아니다. 거의 미세하게
거의 직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차선 변경은 옆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선은. 아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 깜빡이 넣고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핸들을 안 틀어요. 이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깜빡깜빡하죠. 계기판에. 이것은 이제 속도가 이제 과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깜빡깜빡 할 때부터 엑셀에 발을 떼주면 그 카메라 단속 지점에 거의 가서는 속도가 맞춰져 있어요. 굳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지금 1차로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앞차랑 흐름을 맞춰서.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앞차도 지금 거의 한 뭐 110km에서 100km 사이인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가냐? 가까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로에서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이렇게 옆 차선에서 차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뭐 그 차들이 아예 안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 푹 놓고 막 달릴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옆차를 지나갈 때 살짝 발을 떼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뭐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밟고 이렇게 통과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한문철 TV나 이런 걸 봐도 1차로에서 막 이렇게 마음 놓고 달리다가 갑자기 옆에서 모닝이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거는 옆차를 의식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만 엑셀을 밟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 가다가 예를 들면 이 빨간 차 저로 가버렸는데 이 차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살짝 떼주면서 그 차의 눈치를 좀 보면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 2차로로 해서 좀 여유있게 가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넣은 거 보세요. 핸들을 거의 틀었어요? 안 틀었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고속주행에서는 특히나 핸들이 민감해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핸들에 민감하다.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틀어도 차가 확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차선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시내에 이제 40km대가 적정 속도죠. 거기서 차선을 완벽하게 이제 차랑 차선의 폭이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야 고속에서도 속도가 빨라져도, 아무리 빨라져도 차선이 맞아져 있다는 겁니다. 일정 폭으로. 근데 그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어사라든지 그런 좋은 코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너 바퀴 돌면서 이제 연수를 좀 하시면은, 이 고속에서도 우리가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잖아요, 그죠? 커브에서도 직선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와 이 차선의 폭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항상.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자기가 살짝 비켜줄, 약간 이쪽 선을 안 넘는 선에서 비켜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내가 이 폭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시내에서 그 이제 커브 연습, S코스라고 이제
코스가 있어요. 범어사 제일 좋죠. 그 코스는 일방통이기 때문에 내려올 차가 없어요. 부산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코스입니다. 제가 경력이 5년인데 커브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되고 두 개 차로가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데서 완벽하게 범어사를 폭을 맞춰서 돌 수가 있으면은 이런 고속에서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커브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커브에서 우리가 원심력이 작용하거든요. 차가 바깥으로 쏠리려는 힘이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한 속도를 두는 이유는 그 속도로 맞춰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 커브가 이 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커브 각도에 맞춰 갖고 속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km 제한 속도인데 거기서는 커브가 이렇게 많이 꺾이게끔 차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왜? 속도가 60km 제한이니까 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에서 원심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커브에서 원심력을 좀 덜 받아서 안전하게 커브를 도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커브죠. 이 커브에서 정확하게 이 차와 이 차선의 폭이 일정하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고요. 일정하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조금만 돌려도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연습이 뭐냐면은 시내 주행에서의 그런 어떤 S코스 그러니까 일종의 산이죠. 산을 이제 완벽하게 돌 수 있으면 이런 고속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속도만 빠른 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시내에서의 그런 차선을 맞추는 그런 거를 이제 고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가 올라와 있어도 차선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속도를 먼저 배우면은 안 됩니다. 속도를 먼저 배우면 안 되고 이 커브 각도에 따라서 내가 핸들을 돌리는 양을 정확하게 해야지 돌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연습이 먼저 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붙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속도부터 배웠다가는 이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신호라든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속도 내버리면 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넣고 사이드 보고 이제 엑셀을 밟고 들어왔거든요. 금방도 핸들을 거의 안 틀었죠. 차가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비스듬히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팍 뜯는 게 아니에요. 시내 물론 고속도로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시내에서 그런 습관이 이렇게 모르면 핸들 돌리는 양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지금 발을 뗐어요. 저는 브레이크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내처럼 앞차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다시 꺼지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대로 다시 안전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죠. 예. 약간 더 벌어질 때까지 발 떼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가 이제 벌어졌을 때 엑셀을 밟든지 하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는 이 차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X되어 있는 거는 못 갑니다. 우리가 가변차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가변차로도 이제 위에 초록색 화살표는 갈 수 있는 차로고 그걸 가변적으로 둔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이제
가는 차와 오는 차 유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가변차로예요. 가변차로. 자, 앞차는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속으로 가는 차 뒤에 따라 갈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추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빠져나갔네요. 고속도로에서도 시내랑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갈 때는 5가지 경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금방 제 앞으로 끼어들었죠. 그때 브레이크, 엑셀에 발만 즉각 대주시면 브레이크 잡을 일이 거의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도. 네, 일단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고속도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